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 브리핑 관련해서 공지를 드릴 게 있는데요.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마감 브리핑 영상을 찍어 왔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한 영상에서 다루려 하고요. 제가 분석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들을 마감 브리핑 때 모두 다루려고는 했지만 이제는 이슈가 있거나 뭔가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 종목만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을 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 다루지 않은 종목이라도 저는 따로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을 거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얘기가 생기면 바로 다룰 예정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전 마감 브리핑 영상에서 했던 말을 또 반복해야 하는 종목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거의 보합 수준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도 계속 마감 브리핑에서 다루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저에게도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사실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은 괜찮긴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회사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여유로운 편이었는데요. 회사에서 슬슬 5일 출근하는 걸로 바뀌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앞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마감 브리핑 올라오는 시간도 좀 늦어질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방식대로 계속 가다간 마감 브리핑 외에 다른 영상을 만들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분석 영상을 올린 종목들은 어쨌든 마감 브리핑에서 모두 다루고 싶긴 하거든요. KH전자처럼 손절이 나가고 난 후에 앞으로도 건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종목은 더 이상 다루지 않겠지만요. 지금처럼 모든 종목을 마감 브리핑에서 무조건 다룬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코스피 20종목, 코스닥 20종목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저나 시청해 주시는 선생님분들이나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종목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다루되 당일에 할 얘기가 있는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내용 퀄리티 문제입니다. 종목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제가 할 얘기들을 줄여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 말 다 하면 영상 자체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당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만 추려서 하고 차라리 한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유들로 제가 제 나름대로 당일 마감 브리핑에서 다룰 종목들을 선정해서 다루려 하고요. 그리고 또 이슈도 없고 횡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루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이슈가 없다고 해도 2주에 한 번은 무조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무작정 계속 기다리실 수도 없는 거니까요. 말씀드린 이유들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니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5일선을 살짝 깨고 내려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줬고 60일선까지 살짝 돌파를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 추세 자체가 가파르게 상승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네요. 지금 이쪽에서 계속 양봉은 떴지만 한 3거래일 정도에 걸쳐서 횡보를 해주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단기간에 이쪽 매물대를 소화해 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최근 3주간 급격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주봉 20선에 딱 맞게 될 텐데요. 아래서 5선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다음 주 초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5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주 정도는 보합 수준으로 쉬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 주는 돌파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224선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리테스트 관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매일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솔로엠은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나 했는데 다시 내뱉으면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음봉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보하다가 눌림이 나오면서 21선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지는 18,000원 라인에서 해주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보이고요. 횡보해주면서 21선을 상방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눌림을 줬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게 안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 그림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양봉이 전주 음봉을 완벽하게 먹어준 것을 볼 수 있고요. 거래량도 확실하게 먹어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선이 지금 딱 18,000원 라인에 걸쳐져 있는데요. 다음 주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쪽 5선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물량을 계속 홀딩하고 있고 다음 주에 조금 눌림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해볼까도 고민 중에 있네요. 대한전선 보시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18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확실히 저항선 근처까지만 올라가고 돌파는 못하고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네요. 개인적으로는 눌림목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또 거래량도 적당히 크게 터져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상승이 나올 확률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 상황을 봐서 눌림이 나오면 다시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요. 가장 좋은 그림은 224일선 지지를 받고 다시 이쪽 상승 추세선 상단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대한전선 세력 힘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224일선 살짝 아래부터 최대 60일선까지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횡보를 하면서 5일선을 잠깐 죽이고 20일선을 잠깐 기다려줬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정확히 120선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21선도 돌파하고 올라간 모습이 좋아 보이죠.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20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224일선을 살짝 깨는 지점입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매수 타점 근처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재매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RSI도 50포인트를 돌파를 했으니 살짝 눌려줬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보시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오늘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발 호재가 떴죠. 중국에서 이제 봉쇄 해제 단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뉴스가 뜨면서 오늘 상해 지수는 약 2.5%, 홍콩 지수는 5%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중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일제히 상승을 해줬죠. 차트상으로도 최근 5일선 위에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오늘 단 하루 만에 단번에 21선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누군가는 이런 정보들을 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알고 매수를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그냥 늦게 알더라도 최대한 안전한 자리를 찾으면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21선을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저항에 맞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주봉을 보시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전주에 음봉 시가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 거래량도 이번 주 양봉이 못 먹어줬습니다. 아직 5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뉴스가 뜬 건 맞습니다. 오늘로써 제가 생각하는 44만원 라인은 가지 않을 확률도 어느 정도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5선 위로 올라가줬다가 눌리면서 리테스트 관점에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더블 바텀 자리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선을 상방으로 돌려주려는
모습이 나올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코스피처럼 상승 힘을 받지 못하고 단기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은 단기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에 투자하는 편이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마감 브리핑에서 다루진 않지만 저도 데일리 단타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요. 지금은 단타도 코스피 종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장기 투자는 코스피 종목을 좋아하고 단타는 코스닥 종목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듯 합니다. 어쨌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가 채널 상단 돌파를 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코스닥도 단기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감 브리핑에서도 제가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만약에 이번에 돌파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큰 매수세가 쏠릴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돌파가 나왔을 때 얘기지만요. 저는 단기적으로 돌파로 인한 매수세 쏠림을 기대하면서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하고 나면 매도를 또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때는 리테스트 관점에서 또 봐야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타점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마감 브리핑에서는 처음 다루는 종목인데요. 예전에 시청해주시는 한 선생님께서 분석 요청을 주셔서 분석을 해봤던 종목이었는데요.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 특별히 분석이라고 할 건 없었지만 어쨌든 영상 카드 달아놓을 테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도 분석 이후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나왔죠.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라는 뉴스가 뜨면서 연일 상승 중에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21선에 걸쳐져 있을 때만 해도 하락 중 리테스트 관점으로 봤었거든요. 224일선 근처에 정항에 맞고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봤었는데 채널 하단과 224일선을 돌파하고 채널 안으로 올라가서 121일선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채널 하단 지지 테스트를 갈 거라고 봤는데 오늘 또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 플러스를 매수할 만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메리트로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납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평균 단가 29,000원에 유증이 들어왔고요. 1년 보호예수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 일단 1년간 가지고 가보겠다 하시면 충분히 가져가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메리트로는 바이오 플러스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한 자릿수예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2분기 보고서 기준 8.25%로 확인이 되는데요. 바이오 종목 중에 이렇게 부채 비율 낮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점은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나가는 이자 비용도 굉장히 낮겠죠. 아마 당분간은 다른 종목들과 비교적 크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보호예수가 풀리는 1년간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이 나올 때 이쪽 지지라인 29,500원 라인 정도에서 매수를 들어가 볼까 하고요. 1차 매수부터 조금 큰 비중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물론 이쪽 아래 채널 하단까지도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쪽 지점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매매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5일선을 살짝 깨는 무빙이 나오면 매수를 들어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깨고 내려가면서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오늘도 결과적으로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은 게 됐네요. 요즘 장세가 매수 타이밍을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게 확실히 유리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양음양 패턴과 유사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오늘 양봉 거래량이 어제의 음봉 거래량을 먹어주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어제 음봉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터져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도 좀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충분히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위로 올라가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60일선까지는 터치를 하러 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코스닥 지수만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펄어비스도 다음 주에 확실히 하락 추세선 돌파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이쪽 21,000원 라인 지지선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살짝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전저점은 깨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지지라인 근처에 내려왔을 때 1차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라인을 살짝 깨는 휩소성 무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중을 크게 실지 않았고 전저점인 2만원 근처에서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당연히 전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할 생각이고요. 리테스트 관점에서 보면 18,0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지금 시점에서는 낮아 보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은 강하게 데드캣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들어오긴 했는데 최소한 이쪽 25,000원 라인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안 나오면 뭐 그냥 일단 묻어둬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상황 봐서 약익절하고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슬슬 제넥신도 움직여줬으면 하는데 기대만큼 움직여줄지 다음 주에 잘 봐야겠습니다.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오늘 5일선과 21선 위에서 도지 모양 캔들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모양이면 다음 주 초에 바로 상방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모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계속 물량을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최소 60일선 터치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더 간다면 이쪽 상승 추세선 리테스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마찬가지로 도지형 캔들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죠. 뭔가 심상치 않단 말이죠. 뭔가 이상하게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5선과 20선 위에 위치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죠. 다음 주에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